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계속 서울대학병원 교수로 소개를 받고 있는데요. 3월 1일자로 그만뒀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원장하고 싸웠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서. 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질병을 완치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병원에 있으니까 치료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치료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치료받으러 오시면 완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치료하시면 완치가 되는데 치료를 받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부터 지금 나온 지가 4개월 됐는데 그게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6개월 프로그램인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내 몸 개혁 6개월이라고. 근데 지금은 그게 3개월이 됩니다. 3개월 만이면 다 되거든요. 이따 들어보시고요. 뭐만 바꾸면 3개월이면 될까? 그 차이가 제가 실력이 늘은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이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병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 오세요? 야, 네가 치료해줘. 네? 이렇게 오시죠. 네, 신건강센터에서는 내가 한번 바꿔볼 테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옵니다. 이게 차이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자기 스스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질병을 완치한다. 그 완치라는 게 뭔가? 네, 완치는 이게 완치죠. 첫째, 하나도 안 아프다. 당연한 얘기죠. 둘째, 약을 거의 안 먹는다. 약을 평생 먹으면서 그걸 치료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치료제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치료제라고 얘기를 해요. 평생 먹으면서 이게 치료제입니다. 만약에 치료제라고 한다면은 한 뭐 3개월이든지 6개월 약을 먹고서 그 병이 없어져야 그게 치료죠. 세 번째, 병원에 안 오게 한다. 병원에 자꾸 오면서 질병 완치됐다고 할 수 없죠. 네, 맨 마지막에 또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병 때문에 못했으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다. 이게 완치의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 완치된 병이라면 갖고 안 했겠죠? 다들 병을 갖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1은 뭔가 하여튼 병원 다니시고 약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완치의 길을 찾도록 하세요. 자꾸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병들이 완치가 되느냐? 만성질환, 네,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만성질환, 그리고 기능적 질환. 기능적 질환은 무지 아픕니다. 본인은 무지 아픈데 절대 죽지 않는, 본인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죽지 않는 병. 이게 기능적 질환이죠. 그 다음에 심리질환, 관계병, 그 다음에 소위 난치성 질환. 네, 난치성이 완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게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네, 대표적인 병이죠.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한 번 걸리면은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얘기죠. 아닙니다. 3개월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훈련을 받고 3개월만 몸을 바꾸면은 90 내지 95%는 완치를 합니다. 완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온다고요. 네,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콜레스테롤도 90 내지 95%는 완치를 합니다. 당뇨병도 50%는 완치를 합니다. 당뇨병은 좀 치료율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50% 완치를 하고 나머지 50%는 약을 반만 먹어도 됩니다. 심장병, 뇌졸중. 네, 심장병 때문에 심장 근육에 경색이 왔다. 조직이 죽었다. 그러면은 재활을 받으셔야죠. 뇌졸중이 왔다. 그러면은 재활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혈관이 막혀 있다. 이건 다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그게 완치인 거죠. 병이 오고 나서는 재활밖에 안 돼요. 오기 전에 막으면 그게 완치라는 거죠. 비만, 이거 당연히 완치할 수 있죠. 평생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게 완치입니까? 네, 그냥 끝내야죠.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끝내야 되는 거죠. 네. 관절염, 척추 디스크, 척추협착증, 이거 다 완치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 그 완치되는 병을 왜 일생 약을 먹냐는 거죠. 기능적 질환,
만성 두통, 위장병, 만성 뭐 전신 다 아프다, 소변 자주 본다, 잠 못 잔다, 굉장히 필요하다, 늘 필요하다. 갱년기 장애, 기억력, 판단력 감퇴, 성기능 장애, 건강 불안증. 이건 당연히 완치되는 병입니다. 또 심리질환, 예를 들면은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공포증, 알코올, 니코틴, 약물, 음식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각종 컴플렉스, 괴롭힘 당한 부부 갈등, 아이 중독. 당연히 완치되는 병이죠. 네. 일생 가져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병이 완치되느냐? 아토피 완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치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무슨 환경의 병이다 이러니까지 완치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남이 나를 갖다 괴롭힌대로 완치를 못해요. 내가 강하게 되면 완치가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완치되지 않는 병을 알고 있죠? 완치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아토피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천실 이것도 완치되는 병이죠. 저체중, 식사장애, 거식증, 폭식증 다 완치되는 병입니다. 완치를 하면은 완치의 기준이 있겠죠. 만약에 혈압이다 그러면은 120에 80 미만이 돼야 약 안 먹고 이게 완치입니다. 병원에 오면은 집에서는 110에 80이에요. 근데 병원에 오면 140에 90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140에 90이니까 아니야. 나는 110에 80이 맞아. 병원께 틀렸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올랐을 때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120에 80 미만이 돼야 그게 완치입니다. 혈당은 그걸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혈당은 병원에 오셔서 여기 팔꿈치에서 피를 뽑으셔서 공복 시에 그 혈당 값이 100 미만이 됐을 때가 완치입니다. 혈당도 일정한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게 100 미만으로 가다 보면은 60도 되고 70도 돼요. 그러면 약간 저혈당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올까 말까 한 정도 이게 완치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한국 사람한테는 좀 여유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거의 당뇨랑 비슷해서 심장병이 많기 때문에 200만 넘어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자는 240, 여자는 260까지도 여유가 있고요. 이미 근데 심장병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낮춰 잡아야 되겠죠. 여하튼 저 정도만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비만의 완치 기준. 네. 비만은 체중은 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해요. 무슨 소리냐?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많이 드셔서 몸을 안 쓰시고 많이 드셔서 생긴 게 나이살이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정상 체중은 건강한 체중은 키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요. 키가 175다. 그러면 64kg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은 이게 보통 풍채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비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다 70대 아니세요? 네, 175면은 70대. 남자들이 좀 비만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부 다 또 고도 비만입니다. 네,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그러니까 사실 건강 체중은 남녀 차가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성들 여기 계신 분들의 키가 165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65면은 57kg가 정상 체중인데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게 외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여기서 다시 5kg를 빼야 됩니다. 네, 그래서 52kg가 정상 체중이에요. 자, 비만에 치료했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가야 이걸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바꾸라는 거냐? 네, 각자마다 자기가 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있어요. 그걸 다 바꾸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병이라는 게 무슨 여러분들 내가 타고나서 그렇다. 여러분들 나이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환경오염이다. 지금은 거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안 고친대요. 못 고친대요. 몸을 안 고치니까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다 고치면 되는데 여기 들어있는 거는 그중에 몇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휴식법입니다. 네, 휴식과 수면법. 네, 이거 그냥 가만히 쉬면은 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휴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이제 능동적 휴식 및 수면법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둔감하게 하기. 특히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몸이 민감해요. 그래서 몸을 둔감하게 하기. 세 번째, 절주 능력 키우기. 그 다음에
반식 능력 키우기, 운동하기, 금연하기. 뭐 다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돼요. 안 하시는 게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문제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반식 능력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찌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빼주거나 수술로 빼거나 이렇게 하니까 다시 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갖춰야 될 내 능력이고 내 몸이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이 일과 삶의 균형 맞추기.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휴식법부터 얘기를 하면요. 휴식법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내 체력을 소모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체력이 제일 좋은 체력입니다. 이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뭐 친구랑 아무리 뭐 밤새고 놀아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가족을 일구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체력이 당연해질 못해요. 점점. 그러다가 이 체력이 당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더 노력을 하죠. 아, 이게 내가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은 점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수록 내 체력은 더 떨어진다는 거죠.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냐? 3개월 동안만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은 해야 되겠는데 내 체력은 아직 못 당해내요. 그러면은 이걸 올릴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낮추라는 거거든요. 3개월만. 근데 어떤 사람은 1개월만 해도 돼요. 1개월만. 그러면 이게 체력이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1개월에서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만 자기 몸에 투자하는 거냐? 자기가 평소에 일하는 것에 10%만 자기 몸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것만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능동적 휴식법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휴식을 하려면은 집이나 직장은 안 돼요. 그래서 집이나 직장이 아닌 곳 가서,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데가, 제일 쉬운 데가 찜질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찜질방 가서 찜질하라는 게 아닙니다. 찜질방 가서 제일 편한 데 가서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TV, 뭐 인터넷, 책 보기, 신문 보기, 휴대폰 하기 이런 걸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또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이 머리를 중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되세요. 뭐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시라는 건지? 네. 그것을 처음에는 한 30분 하기도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2주만 연습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엔 찜질방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계시던 직장에서 하셔도 되고 집에서 하셔도 되고.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시라는 건지. 해보시면은 굉장한 효과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안 해보면 모르세요, 이거는요. 네. 두 번째가 수면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무시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잠자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려고 자꾸 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수면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죠. 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팍 쓰러져 자죠. 그게 뭐가 하는 역할이냐면은 여러분들 뇌 속에 있는 수면 중추가 알아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머리로 자겠다 그러면은 뇌관이, 이 수면 중추가 간섭을 받아서 오히려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숫자 거꾸로 세기.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뭐 1000, 993, 98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려고 하면은 내가 거꾸로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잠이 안 오면은 자지 말아라. 두 번째, 잠자려고 누웠는데 5분 내에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라. 네, 조금 힘들겠죠. 세 번째, 1시간, 2시간 한번 깨면은 그 다음서부터 자지 말아라. 낮에도 절대 자지 말아라. 네? 안 자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20년간 이 수면제 먹고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보통 그저 한 1주나 2주면 다 치료를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48시간 자지 말아라. 네, 여러분들 아무리 불면증 아니야 할아버지도 48시간 자지 말아 보세요. 기가 막힌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했다는 겁니다. 수면은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안 자는 연습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수면 기능은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어요. 이게 불면증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48시간 불면,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는 처방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같이 가주죠. 네?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만 연습을 하면은 기가 막힌 잠을 자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자, 수면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법과 휴식법.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죠. 두 번째 할 일은 민감한 몸을 둔감하게 만들기. 그러니까 어떤 몸이 민감한 몸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적 질환이 있는 분들, 불안, 우울 같은 이런 분들, 아니면은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분들, 혈압만 봐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 자기 몸이 민감하다는 거 아시죠? 네, 이런 분들이 민감한 몸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갖다 바꾸라고 그러시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체질이고 성격이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다 주제가 뭡니까? 자기 몸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1개월에서 3개월이면 됩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이면 되는 분도 있어요. 2주 동안에 이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남자들입니다. 첫째, 오늘 할 일이 100이면 일부러 80만 한다. 둘째, 누구랑 내기하면은 무조건 져준다. 셋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걸 기다리면서 왜 빨리 안 와 하는 초조한 마음이 들면은 일부러 그 지하철 버스 타지 않는다. 넷째, 누구랑 약속하면 일부러 15분 늦게 가서 무한함 당해본다. 다섯째가 제일 중요해요. 남한테 일부러 못된 짓 해서 욕먹는 연습한다. 이해되세요?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2주에서 보통 한 달만 연습하면 됩니다. 여자들은 조금 달라요. 여자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건강 풀어보지 말아라. 둘째, 증세, 질병 연구하지 마셔라. 셋째, 화가 나면 끝까지 내셔라. 넷째, 할 말이 있으면 일부러 다 하시라. 다섯 번째, 일부러 지저분하게 사는 연습하셔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몸으로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는 몸을 바꾸는 거지 뭐 생각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돼요. 이게 이러네. 머리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2주에서 한 달이면 바꿉니다. 이것은. 네. 자, 체중 빼기. 네, 아주 쉽습니다. 네. 자, 한국 사람들의 식사는요, 배를 불리는 식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배를 항상 곪고 살았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은 배 좀 채워볼까. 이게 이제 소원이었죠. 그 식사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입을 만족하는데요. 음식의 종류가 문제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는데도 비만이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입맛을 만족하는 식사가 아니라 배를 불리는 식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음식의 종류가 달라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위가 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그 비만을 체중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를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반식이죠. 반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체중이라는 것은 내가 쓰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의 차이죠. 내가 계속 체중을 찌우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과식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내가 체중이 그대로다. 그게 비만이건 정상 체중이건 체중이 그대로다. 그러면 내가 쓰는 것만큼 먹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온식이라고 합니다. 체중을 빼고 싶으면은 그것보다 덜 먹으면 돼요. 그게 반식이죠. 그런데 그럼 이런 원리라면은 그러면은 몸을 더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운동을 더 하고 활동을 더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이거 그대로 놓고서 이거 더 먹으면은 더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은 더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능력을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는 능력 없이 운동만 많이 해가지고는 이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는 능력, 반식하는 능력을 배양을 하시라는 거죠. 이것도 벌써 2주만 하면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병원에 있을 때 한 6개월쯤 걸릴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반식을 어떻게들 잘 하시는지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보통 평균이 6개월에 10kg 뺄 수 있다가 제가 제시한 거고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6개월에 20kg 뺄 수 있다라고 제가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3개월에 30kg를 뺍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몇 킬로건 3개월이면 다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반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을 둘로 나눠가지고 첫 1, 2개월은 그냥 반식만 하시고 나중 1, 2개월은 운동도 섞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동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먹게 돼 있기 때문에 반식을 못 한다는 거죠. 꼭 먹는 것을 바꾸고 싶다. 예,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8개만 바꾸면 됩니다. 네, 8개. 첫째, 천천히 먹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배를 불리는 식사는 빨리 먹어요. 여러분들 맛있다 맛있다라는 게 진짜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배를 채워서 어느 정도 부를 때 우리들은 맛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기를 하는데 천천히 먹기라는 것은 골고루 씹어서 오래오래 씹어서 먹기가 아니라 첫 술을 뜨고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가 30분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을 많이 한다. 식사하면서. 예? 무조건 떠드는 거예요. 그때 뭐 할 말 안 할 말 다. 두 번째, 뭐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딴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세 번째, 개인이 화장실을 두번세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바람 쐰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끝까지만 30분만 앉아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바꿔야 돼. 요것만 바꿔도 굉장히 크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 갖다가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가 입맛 싱겁게 바꾸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보통 하루에 12 내지 13g의 소금을 먹습니다. 요것을 하루에 5g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제가 요즘 7g 정도 먹습니다. 하루에. 저도 노력을 해서. 근데 요것도 2주만이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데 4가지를 빼고 만드세요. 간장, 고추장, 소금, 된장. 뭘 빼고 만드는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빼고 음식을 만들어도 남아있는 음식 재료에 들어있는 게 하루에 5g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무지 싱겁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2주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나와서 식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미 다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원만한데 다 물 벗어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라면이 나오면은 뜨거운 물 2컵을 부어요. 그리고 휘휘 저어가지고 라면 빨만 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 또 물 부어가지고 또 다 먹더라고요. 그럼 똑같습니다. 네, 그럼 똑같아요. 네. 김치 깍두기도 전부 다 이 물에다가 헹궈서 먹습니다. 2주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몸이 바뀌어가지고 이전에 먹었던 게 짜서 못 먹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바꾸셔야지 자꾸 뭐 음식 바꿔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성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여성들이 이 물 안 마시기 때문에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만성 탈수거든요. 여성들의 몸이 두 가지를 혼돈을 해요. 첫째, 목마름과 배고픔을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야 될 때 뭘 해요? 밥을 먹어요. 둘째, 몸이 붓는 것과 살이 찌는 걸 혼돈을 해요. 그러니까 살쪄놓고 와가지고는 몸이 벗다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벗다가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더 안 마셔요. 물 더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더 먹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물을 마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물은 그냥 맹물입니다. 뭐가 들어간 물이 아니라 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음식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없는 게 유일하게 맹물이라는 거죠. 맹물은 뭐 수돗물이건 뭐 정수기 물이건 무슨 샘물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일수록 더 좋아요. 무슨 해양심춘수 뭐가 들어있을수록 더 나쁘다고 보면 됩니다. 예, 맹물이 제일 좋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물 안 먹기 아시죠? 네? 국물을 왜 안 먹으라고요? 국물 속에 뭐가 있어요? 네, 소금하고 기름하고. 그러니까 안 드셔야죠. 네. 나머지는 그냥 참조하십시오. 넘어갑니다. 반식을 시작하면은 3일이 지나면은 하늘이 노래집니다. 네, 진짜로. 네, 이만큼 먹던 사람이 반을 먹으면은 내 먹으면 원래 먹던 대로 달라고 나를 막 괴롭혀요. 그게 어지럼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것을 열흘을 싸워야 돼요. 네, 열흘 싸우면 그 어지럼증이 없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한 달 동안은 자기만 고생스럽죠. 남들이 몰라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 달 지나면은 남들이 다 알아요. 얼굴이 숙해지고 주름이 더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얼굴이 숙해지지 않고 이 주름이 늘지 않으면은 안 하신 거예요. 네? 네. 마지막 여기 이제 3개월입니다.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진짜 남보기에 안 걸린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쑥덕해요. 너 저 사람 틀림없이 안 걸렸다. 그러면 끝납니다. 거꾸로 그 소리를 안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몸을 안 바꾸신 거라는 거죠.
제가 그게 그때 체력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변비도 옵니다. 사실 변비는 변비가 아니죠. 이만큼 먹던 사람이 반을 먹으면 이걸 싹 흡수하기 때문에 나갈 게 없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변비입니까? 보름 동안 안 부셔도 돼요. 사실은요. 네. 자, 그러니까 손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만 자기 몸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곧 지나면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잖아요. 이전보다도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운동만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안 하던 사람이 이만큼 하던 사람이 2배로 한다고 운동의 효과가 2배로 늘지 않습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은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제일 큰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꼭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운동을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 가지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는 반드시 체중을 싣지 않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반은 체중을 싣지 않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운동이냐면은 물속 운동, 진짜 자전거 타기, 그것도 안 되면은 트램폴린, 요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 운동은 그냥 새로 배우실 필요는 하나도 없으세요. 꼭 수영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물속에서 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걷기라든지 물속에서 제자리 뛰기 아니면 그냥 개엄치기 그냥 첨벙첨벙 하시면 돼요. 물속에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아쿠아로빅 물론 지도 바꾸면 더 좋겠죠. 네. 자전거는 진짜 자전거를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있는 이 자전거하고 이 자전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자전거는 30만 원, 이 자전거는 5만 원. 네?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훨씬 효과는 한 50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진짜 자전거를 타시라는 거죠. 왜 차이가 나느냐? 한번 타보세요. 이거는 전신 운동이고 이거는 근력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차이라는 거죠. 이것도 안 되시겠으면은 관절이 있으시거나 아주 비만이신 분은 에어보드 이건 집에서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트램플린 이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 같지만은 운동량이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아파트에 놔도 밑에서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냥 뭐 뉴스 보든지 드라마 보면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직장에 갖다 놓으시고 좀 심심하시면 거기서 뛰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다른 데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가격도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를 닥달해서 오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일이 거의 모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잠자는 시간 빼고 10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하고 가족과 일 사이를 이게 구더라고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이 있다면은 여기에 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한테도 0.5, 그 다음에 가족한테도 0.5. 이걸 바꾸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는 6만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도 2를 쓰고, 가족한테도 최소한 2를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항의를 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일찍 열심히 일하고 빨리 은퇴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 텐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 혹시 보셨어요? 네.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첫 번째 병 생기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찍 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일을 안 해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몸을 소모시켰기 때문에 그때 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을 했던 안 했던 병은 이미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퇴한 한국 남자들이 무지 많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은퇴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을 합니다. 은퇴하면은 뭘 잃어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을 잃습니다. 네. 당연히 돈과 지위를 잃죠. 건강 잃죠. 또 뭘 잃을까요? 친구가 없어요. 다 친구들이 무슨 친구입니까? 일과 관계된 친구였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마누라한테 갔더니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마누라가 얘기해서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혼하자. 애들한테 같이 얘기하랬더니 무슨 소리야. 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일이 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안 늦었어요. 어떻게 하시라는 거냐면은 이제 은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1번 서울대학병원 나온 걸 뭐라 그랬어요? 네. 앞으로는 일찍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은퇴하지 말고
즐겁게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세요.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마세요. 네? 그걸 바꾸시라는 거죠. 여성들은요, 이걸 바꾸시면 됩니다. 가족들을 더 많이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2, 가족을 6, 그 다음에 일을 2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만까지 살 건가? 네. 2008년 현재 남자들이 90세, 여자들이 95세를 못 살면 우리는 조기 사망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장수죠. 장수는 뭡니까? 다 죽고 나만 오래 살 때가 장수죠.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오래 살아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죽겠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10년 내에 어떤 사고든지 해서 안 죽으면요, 다시 5년이 얹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남자들은 95세, 저를 포함해서 여자들은 100세까지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95세까지 일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물론 미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네, 미리 죽는 사람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취급을 안 하죠. 네, 네. 어차피 오래 살 사람 중에서 어떻게 오래 사냐 문제입니다. 단순화해서 두 가지 길이 있죠. 신나게 잘 살다가 죽을 때 며칠 사이에 팍 죽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방법, 죽지도 않으면서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 괴롭고 주인 사람 다 괴롭히고 저희 같은 의사들만 살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네, 9988234라 그러더라고요. 9988234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만에 팍 죽는다. 이것을 덕담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덕담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병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네? 끝까지 병이 안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 다 돼가지고는 모든 병이 한꺼번에 2, 3일 만에 다 나타납니다. 뭐 심장병, 뇌졸중, 폐렴, 뭐 폐혈증.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세요? 질병의 압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실래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몇 세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한테 온 한 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68세에 오셨죠, 저한테 왔을 때, 저하고 키가 같았어요. 네, 키가. 제가 175거든요. 네, 83kg였죠. 혈압약을 2알 먹었고, 콜레스테롤 1알, 당뇨약 4알, 모두 7알을 지었던 분이죠. 그러고도 수치가 저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15kg를 뺐어요. 9개월 만에. 네, 지금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혈압 완치됐죠? 콜레스테롤 완치됐죠? 그 다음에 당뇨약은 반만 먹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었다고요? 여러분들 못한다고요? 그럴 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을 뿐이죠. 3개월이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